내가 준비한 자, 생존의 공포는 어떻게 하나요? 근원적인 부분에서 올라오는 몸의 공포나 욕망 같은 거요. 사회적 동물로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 남 눈치를 보는 심리, 사회적인 서열 등을 주위와 비교하며 꿀리는 것, 취업과 장래 등 경제력에 대한 스트레스 등 이처럼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들이 인간을 깊은 차원에서부터 경직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답변이 또 있어요. 소외되는 게 두렵다고 인정하세요. 주위에 비교해서 꿀린다고 인정하세요. 미래가 밝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까 두렵겠지만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니까 그 상황에 갇혀버린 거예요. 환상 속에서 깨어나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른 분은 제 생각에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요. 네, 이분들이 막 이렇게 소외되는 게 두렵다고 인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은 거예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사회적 동물로서 본능적으로 생존의 공포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나는 그걸 느끼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거를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거보다는 이 분의 문제인 거예요. 일단 그거를 짚고 제가 엄청 쉬우면서 이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근원적인 건데, 막 두려워서 남 눈치를 보고 서열등과 주위를 비교하면 꿀리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이 사람이 남을 볼 때 판단하지 않으면 자기도 눈치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누구랑 비교하면서 꿀리지도 않을 거고, 자기가 남을 보면서 저 사람이 더 낫고 이 사람은 더 나보다 아래고 쟤는 뭘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일 거고 뭐 하니까 어떤 사람일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 그대로가 아니라, 만약 돈이 필요해서 취업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는 건데 일단 저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살인자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긴 사람이라고. 이것도 각자 맡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떠맡게 된 거잖아요. 그냥 그게 끝인 거죠.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통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때 막 나는 뭔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이런 강박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러나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 세상을 해석해내는데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옳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합리화하는 것인지요? 저도 비슷한 류의 깨달음 같은 걸 느꼈다가 다시금 이런 생각에 약간의 불안이 돌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깨달음이고 옳다는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뭐 깨달은 같은 거 느꼈다가 약간의 불안이 돌았다고 하면은 깨달은 건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그냥 관점이라는 걸 안 갖고 사는 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는 게 어떤 위대한 뭔가가 아니고 그냥 아무런 관점도 갖지 않는 게 깨달은 거예요. 왜 관점을 갖고 살아요? 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관점을 갖고 살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마음도 편할 거 아니야. 옳은 깨달음이란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을 정의하라고 하라면은 그냥 유일한 실체 같거든요. 그냥 유일한 진짜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항상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항상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는 사람이나 다 이 현재를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를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죠. 당연히. 근데 굶어 죽기 싫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 답글 중에 스님으로부터 배우면 안 된다는 답글도 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어떤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숙자 스님에게 배울 점이 있다. 슬픔을 견디는 게 아니라 없애는 방법을. 반대로 그들에게 배워서는 안 될 것들도 있다. 사실 난 모른다. 대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았을 때 판단해야 하는가? 모든 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모든 정보를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애매한 것에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것이다. 애매한 것에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다. 하루하루 겸손하게. 이 사람은 지금 제가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판단하려고 하고 있어. 판단을 어떻게 하면 언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하고 판단을 또 판단하려고 했어. 판단에 강박이 있어요.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살면 되는데, 이론적 관점에서 세상과 우주와 나는 하나다 라는 건 느껴봐서 아는데 그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사라지면 이 우주도 같이 소멸하는 나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론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우주가 내가 하나다라는 걸 느껴봤으면 이런 질문 안 했을 텐데, 왜냐면은 우주랑 내가 하나인데 거기에 중심이 있을까요? 다 하나인데 중심이 없죠. 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이 우주도 같이 소멸한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우주가 다 없어지잖아요. 우주의 모든 게 다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럼 나도 사라져요. 나한테 남은 게 없을 테니까 나도 사라져. 내가 사라져도 우주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져도 내가 사라진다. 형 여기 요새 목이 너무 많은데 하나 보고 누울 때 어떻게 그냥 물려? 이거 너무 귀여워서 올렸어요. 진지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형 모든 게 운이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운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 실제로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10만 분의 1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10만 명 중에 한 명일까요? 그냥 10만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본왕님은 게임, 유튜브, 인스타, 틱톡, 포르노 등 순간적이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것들보단 운동, 독서, 외모관리 등 자기 개발을 통해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의 내가 되는 게 인생을 더 재밌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만들어낸 순간적인 자극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 게임, 유튜브, 인스타, 틱톡, 포르노 이것도 도파민의 중독이지만 이것도 똑같이 도파민의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 독서, 외모관리, 자기개발도 그냥 느리게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랑 빠르게 중독되는 거랑 거의 똑같지 뭐. 근데 여기서 차이는 길이의 차이가 아니에요. 막 유튜브, 인스타, 틱톡, 포르노 이런 게 되게 짧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길잖아요. 독서, 운동, 자기개발 이런 건. 근데 길이의 차이가 아니고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의 차이예요. 유튜브, 인스타, 틱톡, 포르노 이런 거 보는 거 수동적이죠. 근데 운동, 독서, 외모관리, 자기개발 뭐 이런 건 능동적이죠. 특히 독서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고 정답이 없기에 오히려 모두가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고 정답이 없기에 여기까지 맞아. 오히려 모두가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 에? 제가 이거 보고 떠오른 영상이 있는데 이거예요. 양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바로 다시 빠지거든요.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고 정답이 없기에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오히려 모두가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굴레에서 벗어나서 신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 다시 빠져버리죠. 구멍에. 느끼는 모든 것이 바깥으로부터 왔다고 하셨는데 정신병으로 인한 고통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거에 답글을 달았는데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달았거든요. 이게 정신병을 우리가 뭐를 정신병이라고 불러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뭐 조현병 있잖아요. 조현병 엄청 무섭잖아요. 조현병이 자기 머릿속에서 망상을 만들어낸 다음에 사람들이 날 해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나 해치지 마 하면서 사람들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때리고 막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조현병 걸린 사람이 망상을 보는 게. 근데 우리 다 망상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다 어차피. 일단 우리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도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보지 못하고 뇌가 이거 보기 엄청 편하게 다 생략할 거 생략하고 크게 보고 싶은 거 크게 보고 작게 보고 싶은 거 작게 보고 들어간 것도 나오게 보고 싶으면 나오게 보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엑스레이 선으로는 볼 수도 없고 가시광선으로만 볼 수 있죠. 우리 눈은. 그리고 플러스로 우리 지금 뭐 신도 믿고 뭐 사주도 믿고 타로도 믿고 끌어당기의 법칙도 믿고 다 이런 것도 제 기준에선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 뭐 정신병으로 막 조현병이 걸린 사람이 만약에 막 어떤 자기가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게 자기를 누가 세상에 해치려고 생각한다고 해. 그럼 그것도 그냥 하나의 망상이고 하나의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지 뭐.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정신병으로 뒀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정신병으로 두는 이유는 남을 해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성실한 일꾼이 되는데 방해를 하니까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부른 거지. 남을 해하지 않고 일도 할 수 있으면은 사주를 믿든 신을 믿든 끌어당기는 법칙을 믿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망상이고 정신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정신병도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부르니까 정신병인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우주에 혼자 있었다고 해봐요. 안드로메다의 어떤 행성에 혼자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병이 아니었을걸요. 불교철학자인가요? 아니 본인이 혼자 깨닫는 게 맞나요? 불교 철학 잘 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철학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철학이 어느 정도 정의를 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철학이 정의할 수 없는 걸 정의한 거니까 그냥 하나의 자기들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정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를 할 수가 없다. 정의하는 순간 틀렸다 라고 생각하거든요.